생각보다 배달 속도가 빨랐고 코로나로 대면 서비스가 부담스러웠는데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잘 배달돼서 좋았어요. 점심시간에 시킨 샌드위치를 배달 로봇으로 건네받은 고객이 한 말이야.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선 탑승 게이트 좌석이나 안내 책자에 있는 QR코드로 식음료를 주문하면 배달 로봇이 고객이 있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어. 서울 서초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배달 로봇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사무실로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했었지. 곧 강남 테헤란로에는 로봇거리가 조성돼. 이번 사업으로 코엑스몰과 테헤란로 인근 식음료 매장, 그리고 대단위 빌딩에서 11대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 서빙이나 배송을 할 수 있게 됐어. 올해는 1단계로 실내 배달 로봇 서비스가 투입되고 내년 2단계에서는 실외에서도 다닐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되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배달 로봇에 대한 수요는 더 늘고 있어. 그런데 다들 도로 위에서 배달 로봇 많이들 봤어? 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왜 잘 보이지 않는 걸까? 바로 배달 로봇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어서야. 우선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로 분류돼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다닐 수 없어. 지금 시범 운영 중인 배달 로봇은 2019년 12월부터 규제 유예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도나 공원, 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받은 거지. 또 배달 로봇이 주행할 때는 운전자 역할을 할 현장 요원이 따라다녀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 사람을 대신해 로봇을 사용하려는 건데 로봇에 로봇을 따라다니는 사람까지. 뭔가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로봇은 공원도 못 들어가. 공원녹지법상 30km 이상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이면 공원에 못 들어가거든. 또 생활물류법상 택배를 전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로만 제한돼 있어서 택배 전달용으로도 불가능해. 그리고 배달 로봇에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장착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저장이 제한돼 있어. 영상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블랙박스로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참 많지 않아? 결국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려면 여러 규제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야.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는 로봇이 아닌 온전히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로봇이 돼야 할 텐데. 그래서 정부는 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선 내년까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법을 개정하려고 해. 로봇의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야. 최근 정부도 배달 로봇의 인도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어. 실외용 이동 로봇을 위한 국내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야. 현재는 국제 표준으로 이동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국제 표준에선 타는 로봇부터 입는 로봇까지 다 같이 다루고 있어 이동형 로봇만을 위한 구체적인 표준은 없는 거지. 그래서 오직 실외 이동 로봇만을 위한 국내 표준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안전주행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나 인증받아야 하는 항목들을 만들고 있어. 청소나 서빙, 의료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4,600억 원 규모로 최근 2년간 40% 넘게 성장했어. 한 시장조사 기관은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4년 1,220억 달러, 약 158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로봇연맹은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연평균 23% 이상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어. 이런 전망을 보면 여기저기 활보하고 다니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는 일 멀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규제 완화로 로봇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주칠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충분한 안전검증을 시행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 사람을 위한 서비스니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상 티포트였어.